휴가를 많이 떠나게 되는 여름철에는 교통사고도 많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보통 한 6% 정도 더 높아진다고 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접촉사고가 간단하게 나더라도 후유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네. 후유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치료를 빨리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이야기를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좀 잘 치료해 볼 수 있는지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의사 이범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가벼운 접촉사고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고 느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어딘가 좀 아파온다. 이게 바로 교통사고에 대한 후유증일까요? 예, 맞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라고 하면 차대차 사고를 많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차끼리 부딪히는 건데 주행 중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정차 중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보행자 사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람과 차 간에 또는 사람과 오토바이 간에 이제 부딪히는 경우가 있겠고, 요즘에는 자전거나 이제 오토바이, 킥보드, 전동 킥보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교통사고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우리 근골격계,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내과적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교통사고가 참 위험하고 무서운데 처음에는 괜찮다가 또 시간이 지났을 때 또 몸이 여기저기가 아프고 찌뿌드드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교통사고 후유증 왜 발생하는 걸까요? 예, 제가 그림을 보면서 네.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차대차 사고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충격이 가해지면서 머리가 앞으로 휘청하게 되고 이때 목이 상당히 충격을 받게 되는데, 목의 충격은 등, 허리, 골반까지 전달이 되고 척추 관절과 감싸고 있는 인대들 그리고 근육들이 본래 가동 범위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통증 유발 물질이 분비가 되고 몸이 전체적으로 뻣뻣해지고 불쾌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목이 이제 앞뒤로 휘청하면서 근육이 긴장하는데, 근육 긴장으로 통증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근육의 안쪽 바깥쪽에 신경과 혈관들이 많이 분포돼 있거든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휘청했을 때 근육 안쪽 바깥쪽으로 신경과 혈관들이 지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신경과 혈관을 압박을 하게 되면 등에 있는 특히 이제 자율신경계라고 하는데요.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잃고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 구역감 등의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맞아요. 이런 증상들 있는 분들이 꽤 많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교통사고가 워낙 또 많이 발생하니까 궁금증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교통사고 후에 가슴 통증이라든지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차에 타고 있을 때 우리가 벨트를 매고 있기 때문에 벨트를 맨 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지면 가슴이 조이게 되겠죠. 거기서 오는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가슴뼈의 모양을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앞에 흉골이라는 뼈가 있고 양쪽으로 갈비뼈, 늑골이라는 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는 연골이 있는데, 일단은 이 흉골이라든지 늑골에서 골절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당연히 통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골절이 없더라도 뼈와 연골들을 이어주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삐끗하는 경우에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을 주신 분께서는 병원에서 검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검사가 일단 어떤 검사인지부터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상이 없었는데도 통증이 계속돼서 CT를 찍었을 때 갈비뼈에 골절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치료를 좀 받아보시고, 엑스레이에서 이상이 없었더라도 계속 불편하다고 하면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골절이 아니고 일반적인 염좌라고 한다면 골절보다는 예후가 좋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를 받게 된다면 빨리 호전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통증이 있다면 갈비뼈나 또는 이 가슴뼈에 골절이 생길 수도 있다.
너무 아플 것 같은데요. 네네. 이럴 때 한방 치료를 받는 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죠. 일단은 제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고가 나면 척추 전체, 즉 목과 등, 허리 전부가 아플 수밖에 없는데요. 그중에서도 목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는 의자와 벨트에 고정이 되어 있지만 목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충격이 가해지면서 목이 앞뒤로 휘청하면서 움직이는데 이것을 편타 손상이라고 하고요. 목 관절과 주변 근육이 일시적으로 본래의 운동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런 통증이 밤이나 새벽에 더 심한 경우가 많은데요. 한의학에서는 어혈로 인한 통증이 밤에 심하다고 보거든요. 충격으로 인해서 타박상이 있거나 목이나 허리의 체액순환이 좋지 않게 되면 어혈이 생기는데 야간 통증은 어혈 통증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통과 어지럼증 역시 편타 손상과 큰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머리를 직접 부딪히지 않더라도 목 근육의 긴장이나 자율신경계 기능 장애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증상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아파서 힘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지면서 온몸에 힘이 없고 입맛도 떨어지고 소화도 잘 안 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야, 이 원장님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편타 손상이란 말 하셨는데 편타 손상 어떤 걸까요? 편타 손상이라고 하면은 일단 채찍편, 칠 타자를 써서요. 채찍을 친다는 뜻이에요. 네. 채찍을 치는 것처럼 목과 머리가 일시적으로 한번 휘청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통 잘 생기는 게 교통사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충격이 일시적으로 가해졌을 때 잘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목 근육이 많이 긴장이 된 상태에서 머리에 통증이라든지 어지럼증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좀 얘기 들어보면 평소에 허리가 아픈 분들, 안 좋은 분들이 교통사고 후유증 이후에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관련된 질문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네. 네, 일단 질문하신 분께서는 5년 전에 먼저 디스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때 치료를 해서 일상생활에는 크게 문제가 없도록 고쳐놨는데 이번에 교통사고가 나면서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 통증이 다시 시작됐다고 하시는 거네요. 아마도 예전에 치료했을 때 통증이라든지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때 괴로웠던 기억 때문에 이번에도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허리 통증이라든지 다리 통증이 동시에 있게 되면 일단은 디스크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원인도 찾아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환자분께서는 예전에 디스크가 안 좋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디스크로 인한 통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디스크가 안 좋았을 경우에도 사고 때문에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디스크가 더 튀어나오지 않더라도 허리 통증이라든지 다리 통증이 다시 시작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디스크 치료에 준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는 추나요법을 통해서 허리라든지 골반의 틀어진 부분을 교정해서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고 한약물 치료와 약침 치료를 통해서 디스크 주변의 염증 상황을 줄여주고 신경이 손상된 걸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지금 괜찮은 것 같아도 이제 교통사고 후에 또 후유증으로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또 질환이 있는 경우에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빨리 병원 가서 좀 검사를 받아보는 게 필요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네. 보통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게 되면 엑스레이부터 먼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엑스레이는 이제 뼈가 어디 부러진 곳이 있는지 한번 감별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통 차대차 사고인 경우에도 충격이 세다면 이제 벨트에 묶여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갈비뼈라든지 네. 등뼈, 허리뼈에서 골절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보행자 사고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확률이 조금 더 커지죠. 골절의 확률이. 그래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충격을 받는 경우에 아니면은 걸어가다가 차와 부딪히는 경우에는 골절의 가능성이 더 크게 되겠고요. 골절이 있는 경우에도 한약이라든지 약침 치료를 통해서 골절의 회복을 빨리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골절이 없다. 그러면 일단 한의사가 이학적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네. 척추를 움직여보고 팔다리를 들어보고 해서 어느 근육이나 인대에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사고가 나서 아픈 곳이 있다고 하면 병원에 빨리 오셔서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한방으로 어떻게 치료하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먼저 한약이나 침은 어떻게 활용을 할까요? 일단은 한약물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 수가 있겠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교통사고에 따른 증상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은 통증이죠. 일단 충격이 왔을 때 어혈이 생기게 되고 거기서 발생하는 통증들을 줄여주는 목적으로 한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속이 메슥메슥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경우에도 그것을 목적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침 치료 같은 경우에는 한약을 먹어서 치료하는 것 외에도 주사용으로 만들어서 바깥에서 주입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혈자리에 한약물을 주입함으로써 근육이라든지 인대 손상을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이 충격이 가해진다는 건 사람의 몸에 그만큼 이제 부담을 주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디라도 좀 아프긴 아플 것 같은데요. 이럴 때 한방에서의 추나요법이 효과가 많이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추나요법이라고 하면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인데요. 네네. 충격을 받게 되면서 이 척추의 관절의 가동 범위가 줄어들게 되고 근육들이 많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추나요법을 통해서 네. 관절의 가동을 부드럽게 해주고 그러니까 관절이 더욱더 잘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근육이 긴장된 걸 풀어줌으로써 통증이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한의사 이범 원장과 함께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성원 리포터 오늘 즐거운 여름 휴양 소식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가 업사이클링을 주제로 대국민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폐자원의 가치 재발견 그리고 활용 사례를 좀 알리기 위한 행사라고 하네요. 네, 이번 주 일요일 27일까지인데요. 네. 충북 나들이 관광 명소 게시판에서 업사이클로 검색을 한 뒤에 관광지에 좋아요를 누르시고요. 인증사진을 이렇게 내세요라고 안내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하니까 네. 모두 31곳이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또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